박정훈 단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 주재회의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도대체 국방부가 왜 그럽니까? 이렇게 단장이 물으니까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대통령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니 오후 6시에 다시 사령관에게 가서 예상되는 문제점 이 검토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BH를 끼워넣고 국방부를 끼워넣습니까? 우선 저도 그런 대화한 적이 없고 안보실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박대령 측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7월 19일 최수근 상병이 익사한 상태로 발견이 되고 7월 20일 대통령이 입장을 냅니다. 그 입장에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어요. 이게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이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 왜 장관이 이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한 수사 결과를 가지고 무슨 여단장은 빼야 되겠다느니 초급 간부들은 빼야 되겠다느니 이런 판단을 하십니까? 장관이 수사의 주체가 아니질 않습니까? 철저한 수사를 한 게 아니고요. 초동 조사를 한 것인데 그 조사마저 왜 조사 내용을 변경시키려 합니까? 아닙니다. 조사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조사 기록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주장해왔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한 겁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항명 혐의 등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박정훈 대령.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 대령이 결정적인 녹취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특성상 대통령까지 개입됐다는 걸 알면서도 싸움을 시작한 박 대령이 확실한 방어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박 단장은 처음부터 이걸 대통령이 개입돼 있는 사실을 알고 이 싸움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큰 전쟁이 될 수 있는데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무기부터 챙기는 게 상식 아니냐. 박 대령의 무기는 바로 대통령실 외압이나 대통령 개입과 관련된 녹취록일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추측했습니다. 그 꼭 필요한 무기가 결국은 법무관리관의 외압에 관련된 녹취, 예. 또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 예. 이 두 가지 녹취는 가지고 이 싸움을 벌였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좀 너무 순진했지 않느냐. 그러나 녹취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며 진행자가 거듭 확인하자 김 변호사는 저는 그 녹취가 있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한 것이라며 박 대령에게 확인을 구하거나 녹취를 갖고 있는지 물어본 적은 없다면서 제가 확보한 것은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MBC 라디오에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개입에 관해 들었다는 박 대령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31일 날 박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서 VIP 관련 언급을 듣고 내려와서 그날 전한 겁니다. 이게 VIP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그걸 기억했다가 이번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해 준 거예요. 예. 자세하게. 김 변호사는 특히 해병대 사령관도 국회에 나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진술했다며 대통령에게는 관련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비춰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박 대령은 많이 안정된 상태라며 이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에서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참모 2명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정기 인사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최상병 사건의 처리에 대통령실의 외압 논란이 번지자 꼬리 자르게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압 논란이 불거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대통령실에서 국방 분야 보고라인에 있는 인물들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입니다.
임 비서관은 최상병 수사계획서와 결과 브리핑 자료를 모두 미리 받았다고 국회에서 답변했습니다. 국방비서관님 몇 시에 그거 보고 받았습니까? 브리핑 자료? 31일 날 오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임 비서관의 직속 상관인 임 차장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 진행 과정을 따로 들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8월 2일 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둘 모두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임 차장은 후임 국방부 차관으로 이동하고 임 비서관은 10월 상선급 인사에 맞춰 군으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사건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인사라며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인이어서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 교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통령실에 이 차장과 국방비서관을 바꾼다는 보도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꼬리 자르기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유일하게 짚히는 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라며 이들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